황명필 의원 피토하며의 연설, 구제불능당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합니다. 트럼프의 페북글을 보고 신나게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외교적 결례에 대해 분노해야 할 순간에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을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인사를 추천하는 것만 봤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처음 본다던 노르웨이 측 인사의 말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섰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치를 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모르시나 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할 일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5년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인정되면 국가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라는 펼침막도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은 이 펼침막 문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언론에 나와 당을 비판하는 당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 공개적인 선언. 국민의힘이 꾸준히 비판해온 북한의 언론 통제 같은 일을 정작 자신들도 하겠다는 건지, 또는 지난 정권에서 몇 번 보았던 무자비한 입틀막을 당원에게 하겠다는 건지,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 이 펼침막이 안쓰러워 보이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계엄이 벌어지는 순간 총리로 그 계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건 그게 기억난다고 하면 나 큰일 나겠네? 라고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래 기억 안 할 수도 있지 하고 영장을 기각해 준 셈이에요. 근데 이 한덕수 영장은 한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요한 국무위원들, 박성재 법무장관, 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연히 신부전 검사총장, 그러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검찰이 과연 계엄에 관여했는가, 거기로 쭉 이어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영장이에요. 한덕수 자체도 그 계엄 이후에 그 탄핵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까? 그 윤석열 편을 끝까지 들고.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다. 이 내란종 씨의 최종 걸림돌 역할을 영장 판사들이 그리고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할 거라고들 처음부터 예견하긴 했는데, 자, 특검이 재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 저는 특별재판부 출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그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동혁 전 법사위원께서 국민의힘 당대표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더 강력해진 박은정 의원, 법사위에서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19살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와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죽음의 순직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것을 입법 청문회에 하는데 증인들이 다 와서 위증 다 하는데, 그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위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 1년 지나서 왜 고발하냐고요? 그때 당시에 위증 다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다 줄줄이 자백하는 거예요.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박시동 금융 전문가가 보는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걸 얻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덜 뺏기러 갔다. 그래서 혹을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거 아니냐. 혹만 안 붙이고 와도 선방이다. 사실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간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열기 전에 사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전에 관세협정 맺으면서 야 니네 3,500억 불 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1,500불은 마스가고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5% 정도가 이제 정부의 직접 투자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뭐 민간 투자에 대한 보증이나 신용공여나 뭐 이런 거고 그게 딱 부러지게 어디에 얼마다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이 남아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싫다고 그랬죠. 그렇죠. 출국 직전에 이제 여러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어음 끊어준 거 아닌데 이번에 현찰 영수증 직접 우리가 청구할 건데 다 내놔. 등등등 해서 야 진짜 혹을 붙이고 오는 거 아닌가를 걱정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미 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된다든지 동맹이자 동맹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우애를 과시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노이즈도 상당한 비용인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한미 간에 긴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도 좋고요. 혹 때려 갔는데 아직은 청구서가 세게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회담에서. 그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조금 우려되는 부분과 조금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본다면 뭐 무기를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방위비보다는 무기 구매는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야 될 거니까요. 그것도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고요. 알래스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게 사실은 조금 피곤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관세협정할 때는 우리는 알래스카 문제가 빠져 있었고 일본은 아예 대놓고 들어갔었거든요.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죠. 지금 언론의 이름값은 잃고 네임펜만 물고 들어진 조중동. 나는 진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언론이 정말 쌍욕이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할 때도 똑같은 펜인데 그때 조선일보가 깠어요. 네임 만년필 안 쓰고 네임펜으로 썼다고 깠다고 그걸 비판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판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검이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고 엄청 크게 때렸어요. 맞습니다. 그거 지금 그대로 트럼프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뭐야 도대체? 기조가 지금 뭐야? 이 대통령은 그렇게 트럼프를 띄우면서 어떻게든 우리 국익에 도움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 비롯한 보수 언론하고 국힘은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거지. 전혀 안 되는 것들이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후 요미우리가 발표한 이시바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역대 최고치 17%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진 위기에 몰려있던 이시바 총리에게 정치적 디딤돌을 외교적으로 놓아준 셈인데 오늘 새벽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매우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K-팝의 인지도만큼은 되는 국제적 존재감의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 향해 모욕감 선포? 위진숙 거꾸로 된 피해자 코스프레.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도 헛짓거리라든가 그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존재 자체가 모욕인 이진숙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사카 유지 일본이 교수가 보는 양보한 이번 부분이 한일회담은 있고 또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양보한 것은 그러니까 사죄라든가 이 말을 사죄, 반성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다 해왔잖아요. 이시바도 8월 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17년 만에 또 이재명 대통령도 8.15 견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로 간다. 과거 이야기 다 했고 또 요미우리신문하고의 대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라든가 다 과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이시바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살짝은 반영이 되었죠. 예. 네, 살짝.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명백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이것은 제 해석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 네. 지금 그 사죄라든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경우는 이시바 정권이 이어가기가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위태위태하죠. 지지율이 너무 낮죠.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네. 9월 초에 자민당 국회의원 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과반수가 이시바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시바 정권이 끝납니다. 안 돼. 예. 그러한 사죄라든가 과거의 반성 너무 간도 높게 내릴 경우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자민당 내에 그 아베파 이거는 극우잖아요. 극우죠. 극우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87년 이시바 담화 절대 내지 말라. 왜냐하면 77년 때 아베 전 총리가 과거를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뒤집을 사람이 이시바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혹시 그 이시바가 87년 담화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시바 이재명 선언 같은 것이 내릴 것이 아닌가. 일본이 양보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또다시 제기된 토착 홀대론. 알고 보니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의 차이를 무시한 가짜뉴스였습니다. 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순방만 되면 나오는 단골 가짜뉴스. 이른바 현지 도착 때 홀대받았다는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도착 땐 화동도 있고 군악 때도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비교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상대 정상의 방문 형식에 맞게 의전 격식의 차이를 둡니다. 화려한 윤 전 대통령 도착 모습은 2023년 4월 그 형식이 국빈 방문입니다. 때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형식이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안보, 통상, 협상할 게 산적합니다. 지난 2월 일본 이시바 총리 역시 협상을 하러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 때처럼 화동도, 군악 때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방문 형식의 차이지 홀대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국힘당이 깨져야 한다는 패널의 따끔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감히 조언드리자면 이 당은 깨져야 됩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그중에서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공고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게 제대로 맞는 상황입니까? 차라리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서 당이 깨지는 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한동훈 대표께 드리고 싶네요. 예, 당을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당선 직후 반일 몬스터로 이재명 대통령을 표현했던 일본 언론은 우리 외교사상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실형 노선에 즐거운 놀라움이라며 이 대통령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각으로 정치인 이재명을 접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어쩌면 이재명과 이시바는 그 이전엔 가능한 줄 몰랐던 전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파이팅.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